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반도체주입니다. 둘 다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초대형주입니다. 둘 다 AI 반도체 장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판단이 더 꼬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봐야 하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체급이 넓습니다.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생태계까지 기업 전체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훨씬 선명합니다. HBM, AI 메모리, 서버 D램, ESSD, 그리고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주가와 이익을 훨씬 직접적으로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에 주는 프리미엄과 하이닉스에 주는 프리미엄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체급의 재평가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집중 프리미엄입니다. 둘 중 누가 무조건 좋다, 누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프리미엄을 더 강하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비싸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하이닉스에 유리하고 어떤 흐름이 삼성전자에 유리한지, 그리고 투자자 기준으로 둘 다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쪽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같은 반도체주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스마트폰과 완제품 사업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D램이 좋아도 파운드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HBM 기대가 살아도 스마트폰이나 가전 수익성이 같이 봐야 하고 전체 체급이 큰 만큼 주가가 움직이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메모리, 그 중에서도 HBM과 AI 서버용 메모리에 훨씬 더 집중된 기업입니다. 좋을 때는 이익 탄력성이 강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시장이 HBM 피크아웃을 걱정하거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을 의심하면 주가도 더 예민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같은 반도체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반도체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장점은 넓은 체급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가총액이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안에서도 D램, 낸드, HBM,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갖고 있고 완제품 사업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이 흔들려도 다른 사업이 버텨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주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한국 시장으로 크게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종목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피 전체를 사는 자금, 한국 배영주를 담는 자금, 반도체 회복을 보는 자금이 삼성전자를 피해서 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장점입니다. 넓고 크고 시장이 다시 한국을 볼 때 가장 먼저 가격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단점도 그 넓은 체급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너무 큽니다.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재료가 나와도 주가 전체를 빠르게 밀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HBM이 좋아도 파운드리 적자나 경쟁력 회복 속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D램 가격이 좋아도 낸드, 스마트폰, 가전, 환율, 투자 비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한 번에 가볍게 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방향이 잡히면 큰 자금이 들어오기 쉽고 시장 전체의 대표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 흐름이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폭발력보다는 체급과 안정성, 그리고 뒤늦은 재평가의 힘을 보는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닉스의 장점은 선명함입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를 볼 때 복잡하게 여러 사업을 나눠보지 않습니다. HBM입니다. AI 메모리입니다. 서버 D램입니다. ESSD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입니다. 즉,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장세에서 무엇을 잘하는 회사인지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선명함이 주가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돈이 어디서 벌리는지 명확하고
이익이 어떤 방향에서 커지는지 명확하고 투자자들이 설명하기 쉬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싸고 비싼 것만 보지 않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익에 얼마나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하이닉스가 더 비싸 보이는 이유는 이익 탄력성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체급이 크기 때문에 한 사업이 좋아져도 전체 이익에 반영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분산됩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수요가 좋아지면 그 효과가 훨씬 직접적으로 실적에 들어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HBM 공급이 타이트하고 고객사들이 물량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면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주가에 바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익 탄력성이 큰 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싼 종목이 항상 더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가장 강하게 보는 이익이 어느 회사에 더 직접적으로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AI 메모리 장세에서는 그 프리미엄이 하이닉스에 더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뒤늦은 재평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HBM 프리미엄을 받았다면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HBM 경쟁력 회복, 고객사 검증, 파운드리 손익 개선, 메모리 가격 상승, 대형 투자 계획, 주주 환원 기대까지 이런 요소가 하나씩 확인되면 삼성전자는 늦게 움직이더라도 체급이 크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미 HBM 프리미엄을 선점한 종목이라면 삼성전자는 아직 남아있는 재평가 여지가 큰 종목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좋은 점을 많이 인정받은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이 다시 확인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비교할 때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올랐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는 선 반영된 프리미엄이고 하나는 후 반영될 수 있는 재평가입니다. 반도체 전망을 볼 때도 두 종목의 수혜 경로는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커지고 HBM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고객사들이 고사양 메모리 확보에 집중하면 하이닉스가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HBM 1등 프리미엄을 더 높게 줍니다. 반대로 D램과 낸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메모리 전체 업황이 좋아지고 파운드리 손실 축소와 HBM 회복 기대가 같이 붙으면 삼성전자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집중 수혜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체 회복과 체급 재평가입니다. 둘 다 반도체 업황 수혜를 받지만 수혜의 결이 다릅니다. 투자자는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이닉스 전망은 여전히 HBM과 AI 데이터 센터에 달려 있습니다. HBM은 단순히 메모리를 많이 쌓은 제품이 아닙니다. AI 가속기 생산량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HBM 공급이 부족하면 AI 서버 생산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강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고객사 검증, 양산 경험, 수율 안정화, 납기 신뢰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전망을 볼 때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보다 HBM 수요가 계속 살아있는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는지, 장기 공급 계약과 가격 구조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으면 하이닉스는 쉽게 끝난 종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전망은 조금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D램과 낸드 가격, 파운드리 회복 가능성, 시스템 반도체, 완제품 수익성, 투자 계획, 주주 환원,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한 가지 재료로만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좋아질 때 강한 재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은 시장이 다시 이 기업의 전체 체급을 인정하느냐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으로 선명하게 달린다면 삼성전자는 여러 사업의 회복이 모여 큰 재평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급등주처럼 보는 것보다 대형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둘 다 사는 게 좋을까요?
답은 투자 성향과 시장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둘 다 사야 한다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만 사야 한다도 아닙니다. 다만 한국 반도체 장세를 길게 보고 있다면 두 종목을 역할별로 나눠 가져가는 전략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안정성과 체급입니다. 하이닉스는 성장성과 탄력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 대표주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프리미엄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둘을 같이 산다는 건 같은 종목을 두 개 사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안에서 안정성과 공격성을 나눠 담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둘 다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둘 다 반도체주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약해지거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우려가 커지거나 메모리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같이 담으면 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둘 다 사는 건 위험을 완전히 나누는 전략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상승장에 더 강하게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비중이 이미 큰 투자자라면 둘 다 무리하게 늘리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도체 비중이 낮고 AI 반도체 장세를 길게 보고 있다면 둘을 나눠 담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시나리오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HBM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고 삼성전자도 HBM과 메모리 회복에서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둘 다 가져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집중 프리미엄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삼성전자는 뒤늦은 재평가와 외국인 수급으로 큰 체급의 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한 반도체 상승장에서는 하나만 고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하이닉스 비중을 더 크게, 안정적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비중 안에서 하이닉스를 공격축, 삼성전자를 중심축으로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이닉스 우위 시나리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강하고 HBM 공급 부족도 이어지는데 삼성전자의 HBM 회복이나 파운드리 개선은 아직 시장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하이닉스는 계속 비싸 보이는데 계속 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장면입니다. 비싸 보여서 못 샀는데 계속 오르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되 삼성전자는 보조로 가져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를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미 프리미엄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이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우위 시나리오에서는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끌고 가고 신규 진입자는 눌림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급하게 버릴 종목이 아니라 후발 재평가 가능성을 기다리는 보조축으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우위 시나리오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고 시장은 차익 실현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 회복 기대, 메모리 전체 업황 개선, 파운드리 손실 축소, 외국인 수급 복귀가 붙으면서 뒤늦게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하이닉스보다 아직 재평가 여지가 남은 삼성전자를 시장 자금이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하이닉스 수익 중인 투자자는 일부 이익을 챙기고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특히 변동성을 줄이고 싶은 투자자라면 하이닉스 단독 보유보다 삼성전자를 섞는 게 심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위 시나리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도권의 무게가 잠시 삼성전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전체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 우려가 나오고 메모리 피크아웃 논란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HBM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만큼 조정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체급이 크고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같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둘 다 무조건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보유자는 반도체 전체 비중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다면 일부 현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신규 진입자는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기보다 HBM 업황과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반도체 조정장에서는 현금이 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투자자 시나리오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AI 메모리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투자자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둘 다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비중을 똑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성을 더 원하면 삼성전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하이닉스를 성장축으로 붙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수익률을 더 공격적으로 노린다면 하이닉스 비중을 더 크게 두되 삼성전자를 안정축으로 섞는 방식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두 종목을 같은 이유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 전체 재평가와 체급을 보고 가져갑니다.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이익 탄력성을 보고 가져갑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매수 이유가 달라야 흔들릴 때 대응도 달라집니다. 보유자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만 들고 있는 투자자는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하이닉스는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오를 때 빠르지만 흔들릴 때도 빠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만 들고 있다면 내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수익 중이라면 일부를 삼성전자로 옮겨 반도체 안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를 일부 편입해 AI 메모리,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는 투자자는 한 번에 둘 다 크게 사기보다 삼성전자를 중심축으로 먼저 두고 하이닉스는 눌림에서 분할로 붙이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내 투자 성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나는 변동성을 감당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가? 아니면 큰 흔들림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더 원하나? 전자가 맞다면 하이닉스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후자가 맞다면 삼성전자 중심이 더 적합합니다. 다만 신규 진입자가 가장 피해야 할 건 둘 다 좋아 보인다고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겁니다. 반도체주는 같은 날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끝내는 매수가 아니라 업황 신호, 수급 신호, 조정 구간을 보면서 나눠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어도 추격 매수하면 조정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하이닉스에서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는 무조건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HBM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살아있다면 핵심 물량은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크다면 조절 물량 일부를 줄이고 삼성전자나 현금으로 분산하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남기면서 조정장에 대한 방어력도 생깁니다.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난 투자자는 조급하게 팔기보다 재평가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번 시장 중심으로 들어오면 큰 자금이 오래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급등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익 중인 투자자는 둘 다 전량 보유와 전량 매도 사이에서 핵심 물량과 조절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고점에 물린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하이닉스 고점에 물린 투자자는 단순히 삼성전자를 사서 물타기 하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손실을 바로 메워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하이닉스 손실이 크다면 먼저 하이닉스의 시나리오가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HBM 수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장기 공급 계약,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BM 프리미엄이 꺾이고
반도체 전체 수급이 약해진다면 물타기보다 비중 관리가 먼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린 투자자는 삼성전자의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 체급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대세장이 살아있다면 시간을 두고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를 일부 섞어 AI 메모리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역시 한 번에 몰아가면 안 됩니다. 현금 보유자는 지금 당장 뭐라도 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처럼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은 기회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현금 보유자는 두 종목을 동시에 추격하기보다 시장 신호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HBM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조정 후 다시 회복하는지,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과 함께 체급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는지,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이 흐름을 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을 나눠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삼성전자를 기본축으로 두고 하이닉스를 성장축으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하이닉스를 더 크게 보되 삼성전자를 방어축으로 섞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둘 다 사는 게 좋은가? 반도체 장세를 길게 보고 AI 메모리와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 살아있다고 본다면 둘 다 가져가는 전략은 좋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반반으로 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체급과 한국 반도체 대표주 프리미엄을 보고 가져갑니다.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이익 탄력성을 보고 가져갑니다. 안정형 투자자는 삼성전자 비중을 더 크게, 하이닉스는 성장 보완용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공격형 투자자는 하이닉스 비중을 더 크게, 삼성전자는 시장 조정에 대비한 중심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이미 하이닉스 수익이 큰 투자자는 일부를 삼성전자로 옮겨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들고 있는 투자자는 하이닉스를 일부 편입해 AI 메모리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는 투자자는 한 번에 몰아서 들어가기보다 삼성전자를 먼저 중심축으로 만들고 하이닉스는 눌림에서 나눠 들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싸움 붙이는 게 아닙니다. 둘은 같은 반도체주이지만 시장이 주는 프리미엄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체급의 재평가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집중 프리미엄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전체가 다시 볼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대표주 역할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AI 데이터 센터와 HBM 수요가 강할 때 가장 선명하게 이익이 튀는 성장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삼성전자가 싸 보인다고 하이닉스가 무조건 비싼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더 잘 간다고 삼성전자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투자자는 지금 시장이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역할이 부족한지, 그리고 반도체 장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도 하루에 몇 %씩 급등락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볼 때도 같은 원칙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과 체급 재평가, 하이닉스는 HBM 수요와 AI 메모리 프리미엄, 그리고 두 종목이 동시에 강해지는지, 한쪽으로 주도권이 이동하는지, 장비주와 소부장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둘 중 하나만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역할을 나눠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반도체의 큰 체급과
뒤늦은 재평가를 보는 종목입니다. 하이닉스는 HBM과 AI 메모리, 이익 탄력성을 보는 종목입니다. 안정성을 원하면 삼성전자 중심, 수익률 탄력을 원하면 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대세장을 길게 본다면 둘을 역할별로 나눠 담는 전략, 반도체 피크아웃이 걱정된다면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쪽 프리미엄을 더 강하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두 종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잡고 보면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